감동은 마음의 약입니다. 이야기는 삶을 바꾸는 힘이죠. 우리는 그 힘을 믿습니다. 여기는 감동 스토리. 당신의 지친 하루의 위로를,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전합니다. 구독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몰랐던 한나라의 놀라운 선택이 세계의 판도를 뒤바꿨습니다. 그날 워싱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한가운데 수십 장의 기밀 문서가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문서 속 숫자 하나가 오랜 동맹을 단숨에 갈라놓을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받아내야 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위비를 3배 올리자는 주장, 거부하면 주둔군 감축을 발표하자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안보회의가 아니라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업 전략 회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도 조용히 한 문서가 펼쳐지고 있었죠. 그 문서 속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지켜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20년의 준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곧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3층 회의실.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안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팽팽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는 미 국방부와 합참, 국무부의 핵심 인사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뭉치로 모였다. 회의를 주재하는 스펜서 헤인즈 국방차관은 짧게 깎은 머리와 굳게 담은 입술로 단호한 인상을 풍겼다. 그는 말없이 보고서를 툭 하고 내려놓았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동맹 분석 보고서 방금 나온 자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힘이 있었다. 한국이 매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페이지가 넘겨질 때마다 종이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첫 장에는 굵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연간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액 34억 달러, 주둔 기지 운영비 절감 효과 27억 달러, 현지 조달로 인한 경제 이익 76억 달러, 제공된 토지의 시장 가치 45억 달러. 합산하면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서 얻는 직접 간접 이익은 수백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만족하는 기색은 없었다. 합참 부의장 로버트 메카시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받는 건 고작 13억 달러입니다. 삼성 하나만 해도 연간 순이익이 600억 달러가 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말에는 분노와 계산이 섞여 있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곧바로 말을 이어받았다. 독일, 일본도 방위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GDP 대비 0.08%에 불과한 한국의 분담률은 최소 0.3%, 50억 달러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점점 열기를 띠었다. 누군가는 F-35 전투기 추가 도입을, 다른 누군가는 이지스함 현대화 사업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꺼냈다. 이 자리에선 동맹이 아니라 수익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았다. 그리고 차관이 무겁게 말을 꺼냈다. 한국이 거부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위험한 카드였지만 심리를 흔드는 데는 강력했다.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면 한국 금융시장과 정치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합참의 한 장성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 없으면 북쪽 위협 앞에서 하루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알기에 이 카드를 쓰면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한쪽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나는 속으로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22년 동안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많은 회의를 봤지만 동맹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상으로만 다루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다. 후반부 분석관들이 준비한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1단계는 강력한 반발, 2단계는 협상 대안 제시, 3단계는 타협 시도. 미국 측 대응 지침도 있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먼저 부르고 점진적으로 양보하는 척하면서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전략, 이른바 앵커링 효과였다. 언론 전략도 포함돼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언을 통해
한국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그 무렵 서울의 국방부 회의실. 몇 명의 장교들이 조용히 한 문서를 펼치고 있었다. 표지에는 자주국방 완성 5개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현무미사일 시리즈의 사거리 확장 계획, 천궁 방공 시스템 차세대 업그레이드, 차세대 전차와 자주포 성능 향상, 위성 정찰 체계 구축, 그리고 극비리에 진행 중인 AI 기반 전투 지휘 플랫폼 개발 계획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언론의 한마디도 흘리지 않았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준비는 더 조용하고 치밀해졌다. 워싱턴의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졌다. 주요 언론은 한국 방위비 인상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 내에서 한국이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이 수치는 협상 테이블에서 무기로 쓰였다. 우리는 이미 미국 국민을 설득했습니다. 차관이 한국 측 대표단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류를 넘겼고 그 눈빛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을 오래 봐왔지만 정작 지금의 한국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압박은 시작됐지만 상대가 이미 결심을 끝냈다면 그 압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날 아침 CNN 속보 자막이 펜타곤 내부 TV 화면에 번쩍 떠올랐다. 한국 차세대 AI 기반 전투 지휘 플랫폼 공개라는 큼직한 제목과 함께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장 박진혁 박사가 단상 위에 서 있었고 그의 뒤 대형 스크린에는 ALPHACOD라는 글자와 복잡한 전장 시뮬레이션 화면이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박 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묘한 울림을 주었다. 알파코드는 단순한 무기 운영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장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다중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며 최적의 대응 방안을 0.3초 안에 도출하는 통합 전투 지휘 플랫폼입니다. 모든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는 전량 국내 개발이며 어떠한 외국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뒤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다. 펜타곤 복도마다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고 각 부처 회의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한국은 이미 압박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압박이 오히려 더 큰 자립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세계 앞에 증명해버렸다. 국방장관 로이든 오스틴은 내부 전략회의에서 장시간 침묵을 지켰다. 벽에 걸린 세계지도 위에는 미군 주둔국과 동맹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지도 한쪽에 새로 떠오른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술 방산 동맹이었다. 사우디, 폴란드,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 UAE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이었지만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과 연계망을 매개로 빠르게 결속해가고 있었다. 회의실 한켠에서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관님, 더 늦기 전에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압박만 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장관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집무실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서울에 가서 비공식 채널로 접촉하시오. 과거의 방식은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는 내게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대부분 수용할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맑았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유심히 바라봤다. 첨단화된 인프라,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군데군데 보이는 방산 관련 산업단지의 표지판.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단순한 방어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나는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수 차장을 만났다. 그는 오랜 외교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첫 인사부터 차분함이 묻어났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솔직하게 말문을 열었다. 먼저 지난 몇 년간 미국이 보여준 일방적인 접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못한 점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김 차장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동맹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보호자 마이너스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다. 첫째, 한미 공동기술혁신센터 설립. 양국이 차세대 방산 기술과 AI, 우주방위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다. 둘째, 글로벌 안보 협력 네트워크 공동 리더십.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기술협력체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양측이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이었다. 셋째,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의. 보호군이 아닌 협력군으로서 공동 목표를 위한 작전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김 차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즉시 수락하진 않았다. 그는 몇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전면 재검토. 한국이 제공하는 토지, 기지 인프라, 경제적 기여까지 모두 반영하여 공정한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기술 협력에서의 동등한 지위.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나 구매가 아닌 상호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 끝에 김 차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과거의 실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상원 군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미국이 굴복했다는 비난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표결이 이뤄지자 예상 밖으로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심지어 강경파였던 테드 크루즈 의원조차 기자들에게 한국의 실제 역량을 과소평가했던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 미 국익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며칠 뒤 새로운 한미 전략 파트너십 협정이 의회를 통과했다. 협정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양국이 매년 5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술혁신 기금을 조성해 차세대 무기와 AI 방위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수익은 동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협력군 체계로 전환한다. 협정 체결식은 서울에서 열렸다. 나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조인식이 끝난 뒤 한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맹은 시대와 함께 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 길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길 바랍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지난 몇 달간의 격렬했던 협상과 긴장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전환점을 떠올렸다. 과거의 동맹은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한쪽이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펜타곤 복도에서 마주친 한 동료 장교가 말했다. 결국 압박보다 존중이 더 큰 힘을 발휘했군.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야. 미국과 한국은 이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됐다. 그리고 그 동맹의 중심에는 힘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로 쌓아 올린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판도가 결국은 한 나라의 선택과 준비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호받는 쪽이던 나라가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는 독립적인 주체로 서는 모습.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준비, 끊임없는 기술 개발,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여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든 사람 사이의 관계든 진정한 힘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파트너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단순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은 마음의 약이 되고 때로는 삶을 바꾸는 촉매제가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모이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도 변하게 됩니다. 이 채널 감동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저 흥미를 끄는 뉴스나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오래 남고 내일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용기와 희망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찾아내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른다는 건 단순히 영상을 하나 더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약속이자 나도 이런 감동을 세상에 더 퍼뜨리고 싶다는 선택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세상은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스쳤나요? 혹은 나도 내 자리에서 준비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작은 결심이 생겼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채널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감동의 청중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켜두신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세상에 올라오는 순간 그 감동을 누구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손안으로 찾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만이 그 변화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감동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군사기술 담당 참모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0.3초. 그건 우리도 아직 불가능한 속도인데. 나는 곧바로 기술 분석국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톰 윌커슨 박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만약 저 사양이 사실이라면 미군이 보유한 전투 지휘 시스템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특히 다중표적 동시 대응 능력은 현존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전량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수출 통제나 기술 제한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서울 기자회견장은 더욱 놀라운 발표로 술렁였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알파코드의 첫 수출 협상 중 하나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대상국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중동 국가라고 밝힌 것이다. 기자들이 소속을 묻자 그는 함구했지만 이미 몇몇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 가능성을 점쳤다. 불과 사흘 뒤 그 예상은 사실이 되었다. 로이터와 알자지라가 동시에 사우디, 한국 알파코드 시스템 240억 달러 규모 도입 계약 체결이라는 속보를 타전했다. 계약 내용은 미국 방산업계에겐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다. 알파코드 기반으로 사우디 전체 방공망을 재구축하고 시스템을 사우디 지형과 위협 환경에 맞춰 전면 커스터마이징하며 핵심 기술 일부를 이전하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 시장에서 쌓아온 방산 독점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특히 핵심 기술 이전 조항은 미국이 절대 하지 않던 방식이었다. 미군 장비를 쓰는 동맹국들은 늘 미국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정반대 길을 택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파트너국이 독자 운영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심어주는 전략이었다. 펜타곤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국방장관 로이든 오스틴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회의 자료를 넘기며 무겁게 말했다. 이 계약 하나로 중동 전체 방산 판도가 변합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도 이미 유사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이 구축하려는 건 단순한 무기 네트워크가 아니라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방어 연합망입니다.
CIA 중동 담당 부국장이 덧붙였다. 더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상호 연동된다는 겁니다. 알파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한국 중심의 군사기술 블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더 절박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고위 임원들이 국방부에 긴급 청원을 보내 한국의 알파코드가 가격 대비 성능에서 미국 제품을 압도한다. 이대로 두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빨리 변하고 있었다. 사우디 계약 발표 후 2주도 지나지 않아 한국과 사우디, 폴란드,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 UAE가 참가하는 전략기술 파트너십 협의체 창설이 공식 발표됐다. 협의체의 목표는 차세대 AI 기반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자율전투 플랫폼의 공동 개발이었다. 각국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개발된 모든 기술은 동등하게 활용한다는 원칙까지 세웠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나는 펜타곤 회의실 안에서 미국이 사실상 게임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목격했다. 합참 분석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협의체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0년 내 미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최소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판도가 결국은 한 나라의 선택과 준비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호받는 쪽이던 나라가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는 독립적인 주체로 서는 모습.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준비, 끊임없는 기술 개발,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여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든 사람 사이의 관계든 진정한 힘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파트너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단순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은 마음의 약이 되고 때로는 삶을 바꾸는 촉매제가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모이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도 변하게 됩니다. 이 채널 감동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저 흥미를 끄는 뉴스나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오래 남고 내일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용기와 희망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찾아내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른다는 건 단순히 영상을 하나 더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약속이자 나도 이런 감동을 세상에 더 퍼뜨리고 싶다는 선택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세상은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쳤나요? 혹은 나도 내 자리에서 준비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작은 결심이 생겼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채널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감동의 청중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켜두신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세상에 올라오는 순간 그 감동을 누구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손 안으로 찾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만이 그 변화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감동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